그래서 행렬 곱하기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덧셈 뺄셈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 덧셈 뺄셈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더하기 빼기가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조건이 있지. 덧셈 뺄셈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야? 아예 꼴이 완벽하게 똑같아야지 덧셈이 가능하지. 이거랑 이거랑 덧셈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덧셈은 가능한 게 완전 똑같아야 돼. 완전 똑같이 생겨야 되지. 그래야만 덧셈이 가능하지. 예를 들어 2, 1, 4, 마이너스 1, 0, 5랑 어떤 행렬이랑 더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을 때도 그냥 당연히 저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 3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알 수 있어야 돼. 제발 가로줄 행부터 생각해. 그냥 행만 생각해. 행 몇 줄이야? 세 줄이라고만 생각해. 그러고 나서 3 곱하기 2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도 은근 이런 조건으로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 내가 말했잖아. 행렬의 꼴을 그냥 직접적으로 몇 곱하기 몇 행렬이다라고 줄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뭐 예를 들어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이것만 띡 써놓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A와 B는 2행 3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덧셈 뺄셈 직접 계산적인 건 뭐 다 괜찮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곱셈 이제 할 차례지. 그러니까 곱셈을 좀 특이하게 정의하는 건 다들 알지. 왜 이렇게 특이하게 정의하냐라고 한다면 뭐 해줄 말은 딱히 없고 그냥 방학 때 해준 적은 있는데 행렬 곱셈을 저렇게 괴상하게 해야 뭐가 좀 많이 쓰이거든. 너네들 폰게임 많이 할 때 막 캐릭터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계산할 때 저 행렬을 써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 행렬의 곱하기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 그 이유가 너네랑 관련 있지. 행렬 곱하기를 이렇게 안 하면 너네 핸드폰 게임에 캐릭터 안 돌아가. 이러고 다닐 거지. 이러고 다니겠지. 이러고 다니겠지. 그치?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실은 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한쪽 구석탱이에 곱셈을 덧셈처럼 하는 계산도 있어. 물론 이제 니들이라고는 상관없지. 니들이 배울 일은 없고. 또 이렇게 하는 곱셈이 있어.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너네가 배우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곱셈은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불러봐.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 이렇게 한 거를 옆에다 쓰고, 아랫줄로 내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됐냐? 됐지? 그래서 곱셈은 딴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연습하셔서 안 헷갈리게. 됐지? 그리고 곱셈도 정의 될 때가 있죠. 아무 때나 곱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 곱하기 2 행렬하고 2 곱하기 2 행렬을 곱했어. 곱셈이 정의되는 기준이 뭐였지? 여기에 숫자가 똑같을 때 곱셈이 가능하지. 그치? 그리고 계산 결과는 여기 양옆에 계산 결과로 나와. 물론 지금은 다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예를 들어 1, 3,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행렬이랑 그 다음 이거 곱하기가 돼, 안 돼? 요건 곱하기가 가능하지. 여기에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2 행렬이고 뒤에 붙은 게 2 곱하기 2 행렬이야. 즉 여기랑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이고, 계산 결과는 몇 곱하기 몇으로 나와? 3, 이게 3 곱하기 2는 6 하지 말고 꼴 표현하는 거야. 됐어? 됐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 곱하는 건 그래서 다시 어떻게? 앞에 먼저 곱해진 쪽엔 가로줄로 보조선을 긋고 뒤쪽에 곱해진 거에 세로로 보조선 그어서 그대로 뭐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그지? 다음 이렇게 다음 이렇게 다음 이렇게 다음 이렇게 다음 이렇게 계속 이러고 곱하는 거, 그치? 그럼 여기가 2 더하기 12 14 뭐라고?
그러니까 2 더하기 12. 그 다음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1 더하기 15. 그러니까 16. 그 다음 4 더하기 4. 8. 그 다음 2 더하기 5. 그 다음 빵 더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 빵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곱하기 2행렬 나오는 거야. 됐냐? 됐지? 자, 그래서 가볍게 여기 문제 풀고 뒤로 넘어가 보죠. 다음 행렬 중 곱셈이 정의가 안 되는 거를 찾으래.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 2 곱하기 1행렬이고, 그 다음에 얘는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2행렬이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행렬. 자, 가능한 거 보자. A 곱하기 B 가능하냐? 그러니까 얘랑 얘야. 얘? 얘랑 얘야. 곱셈이 안 된다고? 얘랑 얘가 왜 안 돼? 됨. 2 곱하기 1이랑 1 곱하기 2행렬의 곱셈은 여기랑 여기가 일치하면 곱셈이 가능이고, 이거는 계산 결과지. 둘이 곱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됐냐? 곱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1행 2랑 3, 4랑 곱하는 거야. 그러면 가로세는 이렇게랑 이렇게잖아. 그냥 3, 그 다음 거 4, 그 다음 거 6, 그 다음 거 8, 그냥 이렇게 4개 딱딱딱딱 박히고 끝이네. 3, 4, 6,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냐? 다음 AC는 가능하냐? 얘랑 얘. 안쪽 숫자가 달라서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뭐 써보면 A 곱하기 C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한번 그냥 억지로 해본다 치면 뭐가 안 맞아. 이랬으면 이제 얘가 짝이 있어야 돼. 얘하고 뒤 옆에가 없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얘가 계산이 안 되네. 그럼 BA는 되나? BA니까 B 하얀색이죠. 하얀색을 먼저. 그 다음 A가 이제 이렇게 붙는 거야. 맞지? BA잖아. 계산되지? 그리고 결과는 뭘로 나와? 즉 그냥 성분 하나만 띡 하고 박히는 끝이야. 자, 곱해볼까? 뭐라고? 그 아는 법 다시 알려줬잖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안에 거는 계산의 가능성을 볼 때 여기가 같아야 곱셈이 가능. 그럼 가능하면 그 곱셈의 결과를 볼 때 얘랑 얘 보는 거라고. 자, 곱해볼까? B가 이제 3, 4 곱하기 A니까 1, 2지. 그럼 얘는 지금 보면 보조선을 그을 때 가로선이 그냥 딱 한 칸밖에 없고 세로선이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땅땅 하면 끝이야 그냥. 3 더하기 8 그러면 11. 그러니까 얘는 성분이 그냥 11 이렇게 하나짜리인 행렬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다 해보시면 오케이 됐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얘가 정답, 얘가 곱셈이 정의가 안 되지. 어쨌든 곱하기 대충 알겠지요? 이런 것도 잠깐. 그래서 방금 이거 할 때도 알고 있고 아마 지금도 직감적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봐라, AC는 곱하기가 안 되잖아. CA는 되냐? CA가 지금 2 곱하기 2행렬이 왼쪽에 붙는 거고 A가 저 앞에 2 곱하기 1행렬이야. 얘는 곱셈이 되지. 그래서 행렬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네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일반적인 곱셈 교환 법칙이 안 됩니다. 다르잖아. 곱하기가 워낙 특이하니까. 맞아?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조심해 줘야 돼. 덧셈은 교환 법칙 돼. 덧셈 뺄셈은 된다. 행렬. 됐지? 실수배랑은 달라. 실수배랑은 달라. 이거 돼. K가 상수 그냥 2 곱하고 이런 거. 됐어? 덧셈 교환 법칙 돼. 곱셈도 실수하고는 상관없어. 안 된다고 한 건 뭐? 행렬끼리 곱했을 때 그것의 교환 법칙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는 방금도 직접 니네 두 눈으로 예시를 봤지? 그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때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행렬에서부터는 너네들이 이 중간고사 때부터 열심히 외워서 쓰던 곱셈 공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됐지? 이거조차도 함부로 자, 실수해서 이거 전개해라 그럼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나 행렬에서 저 전개해라. 행렬에서 이거 전개할 때 저런 저 위에 있는 저 곱셈 공식 쓰면 안 됩니다. 됐지? 그럼 어떻게 전개하나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너네들 곱셈 공식 싫어하잖아. 그래. 그렇게 싫어하는 곱셈 공식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어디 곱셈 공식 없이 계산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여기서 느껴라. 그래 놓고 곱셈 공식을 소중하게 외우도록 해라. 알겠냐? 여기 행렬에선 곱셈 공식을 못 써. 이거 전개할 거면 다 전개해야 돼. 좌우 구별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곱하면 이건 분명히 A가 왼쪽이고 B가 오른쪽에 있는 거지? 이렇게 써줘야 돼. 여기도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써줘야 돼. 여기도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써줘야 돼. 이러고 끝이야. 실수도 마찬가지야. 원래 얘를 전개해라 그러면 원래 실수에서도 진짜 실수에서도 이거 전개해라 그러면 원래는 아래랑 똑같이 전개돼. 이거야. 단지 실수는 이게 교환 법칙이 되니까 x, y나 y, x나 똑같으니까 2xy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됐냐? 곱셈 공식 하나도 못 써요.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말이 있으면 써도 되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못 씁니다. 이거도 합차 공식 못 써. 이거 전개해라 그러면 나 이거 알죠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전개.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b. 그 다음 플러스 ba.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 그냥 이렇게 놔둬야 돼. 됐어? 됐지? 이는 인수분해할 때도 마찬가지야. x제곱 플러스 xy. 예를 들어 이거 보자. 인수분해 해봐. 묶는 것도 인수분해야. 곱하기로만 표현, 항들을 곱하기로 따다다 붙여놓는 행위를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맞아? 그 다음 이거 해봐. 뭐 다른가? 그렇지. 됐냐? 네. 그런데 행렬에서는 이게 아니야. 행렬에서는 아니야. 이거 묶을 때랑 이거 묶을 때랑 잘 묶어야 돼. 얘는 어떻게 묶으면 되냐? A를 왼쪽으로 빼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거는 A를 반드시 오른쪽으로 빼야 돼. 좌우 구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BA의 A가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으로 빼. 다시 전개해보면 알잖아. 이래야 이제 순서가 맞게 이렇게 나와. 얘가 A제곱 더하기 AB고 요게 이제 A제곱 BA 이렇게 되는 거니까. 행렬은 좌우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하는 게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생긴 식을 다시 저렇게 돌려놓을 때도 조심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네. 여기에서 A를 왼쪽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맞지? 그 다음 여기 뒤에 여기에서 B를 묶을 수 있지. B 왼쪽으로 빼야 돼? 오른쪽으로 빼야 돼? 왼쪽으로 빼야 되지. 그러면 A-B가 남고. 자, 그럼 또 이 안에서 A-B라는 동량이 둘 다 우측에 붙어 있지. 그럼 저 A-B는 오른쪽으로 빼주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제대로 나와. 되냐? 그 예시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은 아무것도 못해. 만약에 이렇게 된 행렬식이 하나 있다 쳐봐. 이러면 얘랑 얘가 똑같아가지고 묶고 싶겠지만 묶을 수가 없어. 좌우가 달라. 맞지? 얘는 오른쪽에 붙어있고 얘는 해당 항에서 왼쪽에 붙어있잖아. 이거는 못 묶어. 이대로 놔둬야 돼. 끝이야. 이런 식으로 행렬 교환 법칙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곱셈 공식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일일이 이렇게 하면 돼. 좋지? 싫어한 적이 없어요. 좋지. 그래? 그럼 곱셈 공식 다 잘 외우고 있어? 곱셈 공식의 소중함을 여기 행렬에서 아주 10분 느끼도록 하여라. 어디 갔어? 됐죠? 됐죠? 그 다음 또 이제 새롭게 정의되는 거 하나, 영행렬이라는 거 하나 정의합니다. 영행렬이 뭐지? 그냥 모든 성분이 빵인 행렬을 말합니다. 꼴 딱히 상관없어. 꼴은 그냥 좌변에 맞춰서. 만약에 A 더하기 B가 영행렬이다 라는 게 써 있는데 만약 얘네랑 얘네가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서 영행렬은 이걸 의미하는 거야. 영행렬은 그냥 그때 맞춰가는 거야. 그냥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라 생각하시면 돼. 만약 여기서 A, B가 뭐 구체적으로 A, B가 만약에 이렇게 2 곱하기 3행렬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서 영행렬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행렬은 그냥 그 상대방 모양에 따라서 그때 변할 수 있어. 그냥 모든 성분이 0인 행렬 이렇게 기억하면 딱 땡. 됐냐? 자, 그래서 영행렬은 실수에서랑 똑같이 작동합니다. x 더하기 0은 몇이야? 실수야. 영행렬은 덧셈에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지. 실수에서. 영행렬은 곱셈에서 어떻게 돼? 무적이지. 이 자식은 누구랑 곱해도 0이 되잖아. 맞지? 영행렬 또한 행렬에서 같은 성질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야. 당연하지. 얘가 뭐 A, B, C, D라 치면 얘는 0, 0, 0, 0이니까 더하면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그냥 좀만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곱하기도 그럴까? 곱하기는 한번 해보자. A, B, C, D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행렬이라 치자. 그럼 얘랑 영행렬을 곱하게 되면 보면 알겠지만 빠바바바바방 다 빵이야. 당연히 빵이야. 곱하면 0이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영행렬은 행렬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작동해요. 됐지? 그 다음 영행렬 그 다음 그냥 한 번에 설명 다 하는 거야. 실수에서 숫자 1 같은 애가 있어. 숫자 1의 특징이 뭐지? 예를 들어 5라는 숫자에다가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돼? 특이사항 없지. 그냥 그 수치만큼 계산이 되지. 근데 저 1은 언제 특이하냐? 곱셈에서.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나오지. 맞아? 행렬에서 이런 1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를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대표 기호로 대문자 2라고 많이 쓰고 얘는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되고 그냥 1이거나 그러니까 1 곱하기 1행렬이면 이게 단위행렬 2 곱하기 2행렬이면 이게 단위행렬 3 곱하기 3행렬이면 이게 단위행렬. 자, 단위행렬 생성 규칙은 알겠지? 이쪽 대각선 성분이 전부 1인 행렬이 단위행렬이 된다. 정사각 행렬에만 있어. 됐지? 왜 이렇게 정의했느냐? 얘랑 똑같이 만들어준 거야. 즉 2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단위행렬 하나를 딱 해봅시다. 자, 어떤 행렬 A의 성분이 1, 2, 3, 4라고 칩시다. 그럼 이 상태로 행렬 A와 단위행렬을 덧셈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수치만큼 계산이 되지. 요거 1 더하기 1 해서 여기는 계산 2. 여기는 뭐 그대로 2. 여기 3 더하기 0이니까 3. 그 다음 여기는 1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계산을 하면 돼. 그지? 그런데 곱하면 자기 자신. 됐냐? 곱해볼까? 아니 이건 그냥 문자로 해볼게. 어떤 행렬이든 저 단위 행렬과 곱셈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A 더하기 0이지. 맞아? 그래서 A. 그 다음 옆에 거는 0 더하기 B야. 맞아? 그래서 그대로 B. 그 다음 아랫줄 C 더하기 D야. 0이지. C 더하기 0. 그러니까 여기 C야. 그 다음 여기는 이번엔 0 더하기 D야.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되지. 됐냐? 그래서 단위행렬은 곱셈에서 숫자 1 같은 애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단위행렬과 함께라면 이거 곱해도 얘도 A야. 맞아? 그래서 단위행렬과 함께라면 교환법칙이 돼요. 단위행렬이랑 행렬은 교환법칙이 돼. 그러니까 단위행렬과 함께면 다시 곱셈 공식을 써도 돼. 예를 들어 이거 너네들이 잘 알던 대로 곱셈 공식 써도 돼. 됐냐? 그리고 일부러 제곱이라 썼지만 단위행렬이 숫자 1 같은 거야. 1 제곱하면 1이잖아. 됐냐? 제가 말했던 거네요. 됐지? 됐지? 단위행렬과 붙어있는 행렬은 교환법칙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단위행렬 잘 까먹지 말고 기억. 됐지? 됐지? 그래서 이 단위행렬에 대해서도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잘 봐. 은근 또 이제 분명 누군가는 요짓할 것 같거든. 야, A제곱 아니다.
A 곱하기 A 더하기 2 단위 행렬 이렇게 된 거. 이거 전개해봐. 전개해봐. A제곱 더하기 2A인데 2는 이제 곱하기 1 같은 거라 주로 안 쓰겠지. 됐지? 됐지? 문제 없지? 자, 그런데 자, 다시 이거를 야, A 묶자라고 해서 묶을 때 분명 니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쓰는 인간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묶을 수 있어. 이걸 붙여야지. 야, 퀴즈. 이게 말이 되는 표기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행렬에다가 더하기 2 하면 이게 뭐야? 덧셈이 안 돼요. 실수는 유일하게 곱셈만 실수 배라 그러지. 그래서 특정 상수 따리는 이렇게 딱 곱하기는 가능해. 안 돼. 말도 안 되는 계산하지 마. 그러니까 항상 행렬은 묶어낼 때 봐봐. A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숫자 2가 남잖아. 그 2를 혼자 두지 말고 단위 행렬이랑 꼭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됐냐? 됐지? 이거 조심해. 이거 묶어내고 숫자 2만 쓰면 안 된다잉? 됐지? 그 보여줬잖아. 원래 얘를 전개한 게 이거였으면 여기서 A를 다시 묶어냈으면 다시 저렇게 나와야지. 됐지? 요 점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가 말한 게 이걸걸? 그리고 이제 곱셈 행렬에서 주의사항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이거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A, B 곱했더니 0행렬이래. 이걸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실수에서 보통 이제 2차 방정식 풀 때 이런 원리를 썼지? 2차 방정식 풀어서 얘 0이다 이러면 이제 니들이 여기서 했던 게 실수는 이게 되거든. 분명 이 두 덩어리를 곱했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야. 그래서 이게 방정식 해. 그러면 그럼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행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곱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네요 라고 하면 안 돼. 됐어? 왜냐면 행렬은 곱셈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야, 이거 곱해봐. 야, 이거 곱해봐. 없어요가 뭐야? 왜 없어? 있지. 수치는 써야지. 맞아? 야, 이거 영행렬이야? 아니, 저 1 있어서 아니지? 졸라 치사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 그지? 이거 0이야? 아니지. 행렬은 0이 아닌 걸 곱해도 영행렬이 나와. 맞아? 이렇게 0이 아닌데 곱하면 0이 되는 애들을 영인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 때문에 행렬에서는 이러면 이거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착각하지 마. 0이랑 곱하면 이건 돼? 이건 돼. 영인자 개념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곱하기는 보기 문제가 본인이 곱셈 연습 좀 해야겠다 싶으면 이런 거 그냥 쓱 풀어서 연습해봐. 그러니까 보자. 다음을 구하시오. A 더하기 B랑 A랑 곱하래. 그럼 A 더하기 B 먼저 계산하자. 자, A 더하기 B 계산 뭐야? 1, 마이너스 1, 2, 1. 문제 없지? 좌우 지켜야 돼. A 더하기 B 이거 계산한 거를 왼쪽에 놔야 되고 A를 오른쪽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곱셈 하시면 된다. 됐지? 민서가 넌 곱셈 할 줄 아니? 곱셈 자체는 할 줄 알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곱셈 연습은 자네들이 잘 해봐. 자, 하나씩 해볼게. 다음 등식을 자, 그러니까 행렬이 곱셈 공식을 못 쓰는 거지. 이거는 실수잖아. 이런 건 여전히 곱셈 공식 써도 돼요. 써야 되고. 잘 외우고 있지? 아마 이걸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여기 곱셈 합시다. 자, 곱해봐. 뭐야?
AB 더하기 3 AB 3은 뭐야? 연산 기호를 똑바로 불러. 그 다음 여기는 A 플러스 B. 그 다음 여기는 0. 그 다음 여기는 0. 이게 5 마이너스 3 0 0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얻어지는 힌트는 얘다와 얘다 두 개 나오네. 됐지? 따라서 A, B는 2가 될 거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됐지? 다음 2번 일단은 다항식에서도 많이 보던 거야. 요래 놓고 행렬 X를 구해야 되는 거네. 그럼 당연히 정리부터 B를 양변에 빼서 넘깁시다. 됐냐? 자, 이거는 이제 선택 이대로 계산해도 되고 묶어서 계산해도 돼. 자, 뭐 어느 문자 묶을 수 있어? B. 왼쪽 오른쪽 어디로 빼야 돼? 오른쪽으로 빼야 되지. 이렇게 묶어야 되지. 자, 그럼 여기선 B가 나갔으니까 A가 남고 여긴 뭐 남아? 1이라고 하면 그럼 2라고 써야지. 됐지? 다시 분배했을 때 그래야 B, A, B 나오잖아. 둘 중 하나. 얘는 뭐 이렇게 해도 어차피 곱셈을 한 번 해야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곱셈을 한 번 해야 되니까 본인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됐냐? 요거 해볼까? 자, 이러면 이건 이제 계산부터 해야지. A 빼기 단위 행렬부터 해야 되겠네. 단위 행렬은 1빵빵 1이죠. 잘 외워두시. 외울 것도 있냐 이게? 뭐 하여간. 여기는 그럼 3, 여기가 0인가? 됐나? 따라서 얘 계산은 4, 마이너스 2, 3, 0과 B를 곱하면 되겠네. B가 0, 1, 2, 3. 이렇게 곱해주시면 X 다 구할 수 있지. 됐지? 다음, 밑에. 851번. 그러면서 또 오랜만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자꾸 나왔는데 만약에 본인이 또 까먹었으면 빨빨빨 기억해. 그래서 중간고사 때 배웠던 것들 다 3년 동안 쓰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말고사 범위도 다 3년 동안 쓰는 거니까 시험 끝났다고 까먹어야 되는 개념은 하나도 없다. 알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자, 가볍게 근계수 박아줍시다. 이거랑 이거 뭐 판별식 그런 거는 딱히 쓸 것 같지 않지. 자, 그럼 보자. 얘랑 A 곱하기 B를 해서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야, 이대로 곱하자. 딱 곱해보자. 뭐야? 알파 베타 베타 알파인데 이거 실수는 교환되니까 2알파 베타 쓰면 되지. 그 다음 여긴 뭐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좋아. 여기는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그 다음 여기는 미도. 맞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됐네. 자, 그럼 성분의 합은 4개를 다 더하면 좀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8. 자, 그럼 얘가 이제 곱셈 공식 쓰면 얘는 31 맞지, 그치? 그 다음 얘가 5. 이거 왜 마이너스 5야? 플러스 5지. 아니구나. 플러스 5고 빼기 8 이렇게 되니까 몇이야? 이러면 36, 28. 아이씨. 됐지? 자, 밑에 852번. 이거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이고 워낙 좀 특이하다 그래야 되나?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얘 지금 몇 곱하기 몇 어떻게 곱한 거야? 항상 곱하기 할 때 꼴부터 파악하고 결과가 뭔지도 좀 생각해 주면 좋아. 헷갈리시면. 이거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라 일단 곱셈은 가능한 거 확인됐고. 됐나? 결과는 몇 곱하기 몇이 나와? 그냥 한 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냥 한 개의 성분 나오는 거야. 자, 곱하기 가봅시다. 보조선 이렇게 그으면 하나 나오겠네.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그냥 끝이네. 그지? 그치? 이렇게 곱한 거 식으로 쓰자. n-1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더하기 다시 뒤에 거 곱한 거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그냥 성분 한 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괄호는 치지 말자 이제. 자, 그래서 얘를 소수가 된다 그랬거든. 너네들이 그러면 소수의 주요 특징을 알아야겠네. 소수가 뭐가 소수냐? 아니, 그쪽에 앞에 뭐가 빠졌잖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뿐인. 됐어? 자, 하여간 그래서
소수의 특징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라 만약에 인수분해 즉 곱하기로 표현하면 반드시 어떻게 표현되냐? 1 곱하기 뭐 예를 들어 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지? 그치?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이 식은 인수분해를 좀 마저해 보면 지금 여기 n-1을 묶을 수가 있는 상태지. 야 이거는 행렬 아니야. 좌우 뭐 상관없어. 이건 실수잖아. n은. 쫙 묶어주면 일단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9 마이너스 3n. 됐지?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정리해주면 n-1에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3인데 그러니까 이게 소수라고. 즉 소수면 반드시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케이스를 분류해서 하면 되겠네. 끝까지 확인을 잘 해줘야 돼. 자, 첫 번째. 저기 앞에 n-1이 1인 경우를 해보면 이건 n이 2인 경우지. 맞아? 끝이 아니라 다시 대입도 해봐. 여기는 1인데 여기가 1이 되는 n인데 막 여기가 막 4 이런 거 나오면 소수 아니잖아. 확인해야지. 2 대입 여기야 뭐 왼쪽이야 뭐 1이고 오른쪽에 2 넣어봐. 몇이야? 3이네. 소수 맞지? 문제 없지? 오케이. 이거 정답 확인. 그 다음 두 번째로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3이 1일 수도 있어. 자 그럼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겠네. 얘가 0이다.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니까 n 값이 3 아니면 4 두 개 확인되지. 됐냐? 둘 다 확인해야지. 3 대입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1 되는 걸 찾은 거라 여기는 1 괜히 또 계산하지 말고 3을 지금 여기다가 넣어보면 돼. 왜냐면 이렇게 나오네. 문제 없지? 됐고 4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둘 다 문제 없네. 정상적인 소수 나오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3개가 되겠다. 다 더하면 9가 되겠지. 됐냐? 자, 1번부터 A, B에 대하여 자, 이거 계산하려잖아. 자, 선택? 그냥 계산할까? 그냥 계산하는 건 좀 별로지. 왜냐? 행렬은 곱셈이 복잡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게 너네들의 정답률도 올라갈 거야. 니네 계산 뭐 한두 번 틀리겠어? 이걸 이대로 계산해도 물론 되지만 그럼 곱셈을 여기서 한 번 해야 되고 여기서 한 번 해야 되고 맞아? 곱셈을 2번 해야 돼. 근데 묶어낼 수 있지. 어느 문자를? A를 왼쪽 오른쪽으로 묶어낼 수가 있지. 묶어낼 수 있으면 묶어내자고. 자 이러면 결국 곱셈을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러고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 요래 놓고 계산을 하도록 하십시오. 됐냐? B-A 계산하자. 자 바로 빼도 되죠? 자 거꾸로 잘 빼봐. 이러면은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다가 A 곱하면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지. 됐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A를 지금은 왼쪽으로 묶어야 되겠지. 요래 놓고 계산하면 훨씬 더 편하죠. 됐죠? 문제 없지? 그 다음 이거 다항식 때 그 연립하던 느낌 나는 거지. 그지? 자 일단 이거 구하래.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걸 구하는 것보다 좀 묶는 게 좋겠죠. x를 왼쪽으로 빼줍시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그냥 이거를 통째로 써도 되는 거네. 근데 x는 구해야 되네. 그러면 이건 뭐 하면 돼? 마치 너네들 그 중간고사 1단원의 그 다항식 문제 같은 거지 뭐.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뭐 3x 제곱 마이너스 2xy 뭐 이렇게 생겼을 때 x를 구하시오. 이거랑 똑같은 문제지? 그치? 뭐 벌써 까먹었어? 이거 구할 줄 알아? 알아? 연립하듯이 하는 거잖아. 그지? 이때보다 더 쉬워. 왜냐면 이때는 여기 오른쪽도 다 문자 투성이라 계산이 짜증났는데 지금은 그나마 여기는 숫자잖아. 훨씬 낫지. 지금은 그리고 x만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 두 식을 더하면 되지. 이렇게 더하게 되면 y는 사라질 거고 2x 될 거고 여기는 행렬의 덧셈 잘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마1 0 0 마1 이렇게 나오겠네. 됐냐? 그래서 물론 그냥 생각 없이 나왔으니까 나온 결과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이거. x랑 그다음에 x 더하기 y는 그냥 얘를 쓰면 되지. 이거를 계산을 해서 답을 내도 되고. 아까 알려준 것 좀. 야, 이거 좀 뭐 닮았잖아. 이거 뭐야? 이거 단위 행렬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를 실수배니까 밖으로 빼줘도 되지. 빼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단위 행렬인 거야. 맞아? 그래서 실은 얘는 요 x의 정체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연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지금 실수로 따진다면 그 마이너스 1 같은 거야. 곱해봤자 요 2라는 요 단위 행렬은 얘랑 곱해봤자 그냥 얘 자신이 나오는 애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지. 됐냐? 그럼 좀 더 빠르게 여기에 부호 다 바꾸면 되네. 그러고 좀 더 빠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이게 답이겠지 뭐.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됐냐? 됐죠? 자, 그 다음 855번. 그러면서도 곱셈을 최대한 덜 할 수 있으면 덜 할 수 있게끔. 이거 보면 자, AB 더하기 BA야. 저거는 이제 찐으로 진짜 묶을 수 없지. 아무것도 못하지. 맞냐? 아무것도 못하지. 그럼 진짜로 다 곱해야 되나? 아니지. 특정 성분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너네들이 곱셈을 잘 연습해서 여기 나오는 계산이 어떤 곱인지를 잘 떠올릴 수 있다면 얘는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지. 자, 근데 일단 그 전에 A와 B 행렬을 구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연립은 해줍시다. 4, 2, 1, 3. 얘랑 A-2B가 0, 2, 5, 마이너스 1. 자, 일단 더해버릴까? 더하게 되면 2A가 나오고 더하면 뭐야? 4, 4, 6, 2. 따라서 A 행렬은 지금 2, 2, 3, 1. 됐지? 자, 그럼 이제 B 구하러 가자. 어디다 넣을까? 위에다 넣자. 여기에서 이제 2B는 하고 A를 넘겨버리면 4, 2, 1, 3 빼기 A죠. A는 지금 구했으니까 지금 구한 거 잘 넣어서 계산 딱딱딱 해주시면 마이너스 2에 2. 따라서 B 행렬은 이것을 다시 2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이제 1, 0, 마 1, 1이 되겠네. 됐냐? 그래서 이거 곱하래잖아. 그래서 만약에 곱한다? 2, 2, 3, 1. A 곱하기 B니까 1, 0, 마 1, 1. 이거 더하기 이제 반대로 BA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곱셈을 다 해도 물론 맞겠지만 다 할 필요 없지. 얘 곱하면 어쨌든 이렇게 2 곱하기 2행렬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2행 1렬이야. 어디야? 1번, 2번, 3번, 4번 어디야? 3번이거든. 여기가 2행 1렬이지. 저기만 문제에서 물어봤잖아. 그럼 너네들 곱하기 되겠어? 어느 곱하기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곱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곱한 게 저기 1번 자리에 가지. 이렇게 곱한 게 그 옆에 2번 자리로 가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내려왔을 때 쟤도 내려오면서 요 자리가 저 빨간색 자리지. 그 다음 요 자리가 그 옆에 자리고 맞아? 따라서 저 빨간색 구하고 싶으면 곱하기를 다 할 필요 없이 요거만 하면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를 다 할 필요 없이 요거만 하면 되잖아. 딱 필요한 곱하기만 딱 하면 좋지. 따라서 여기 곱하면 뭐야? 3 마이너스 1이니까 2 더하기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1이네. 여기는 3이겠네. 됐지? 저 언제 다 곱하고 있어? 됐냐? 야, 해볼게. 자, 다음 갑시다. 자, 이런 거 봐라. 계산하래잖아. 여기다 다 넣어? 여기다 다 넣어? 미친 짓이지.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던 거 기억 떠올려서 얘는 어느 문자를 어느 쪽으로 묶어야 되냐? A를 왼쪽으로 묶을 수 있고 A를 왼쪽으로 묶으면 이렇게 남겠네.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여기는 어느 문자를 어디로?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를 왼쪽으로 묶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런 거는 원래 일단 저기 다항식 인수분해할 때도 말했지만 묶은 뒤에 잽싸게 눈으로 검산도 해봐.
그래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로 오른쪽으로 잘못 묶었다 치자. 그래도 검사는 잠깐만 이러면 AB가 되지. BA인데. 이렇게 검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면 틀릴 이유가 없지.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라는 저 하얀색으로 써놓은 건 오른쪽으로 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 됐지? 그리고 이걸 계산해야 편하죠. 그럼 곱셈은 한 번만 하면 되잖아. A 빼기 B 바로 가자. 뭐야?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 A 더하기 B 뭐야? 3, 마이너스 2, 3, 5. 요거 한 번만 곱하면 정답. 됐냐? 자, 이거 곱셈 공식 못 써. 저거 막 신나게 A제곱 빼기 B제곱 하면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해야 될까? 얘도 곱셈 공식 못 써.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냥 너네들이 다항식 단원에서 곱셈 공식을 봉인당했다 친 상태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전개해야지. 전개합시다. 이거 전개하면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B. 그 다음 플러스 BA. 좌우 구분 확실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 이걸 지금 3, 6, 1, 4라고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도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A제곱. 그렇지? 그 다음 플러스 AB. 그 다음 게 하면 마이너스 BA고 그 다음 게 이제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지. 얘를 지금 마1, 마2, 7, 2 이렇게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보고 너희들이 생각해야지. 구하는 건 이거네. 어떻게 해야 돼?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하듯이 내가 원하는 목표물 확인하고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는 좌우도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지워지지. 따라서 2a제곱 마찬가지 여기도 플러스 BA랑 마이너스 BA는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지워지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2b제곱 이렇게 되겠네. 즉 전개해 놓고 연립하듯 풀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더했으니까 얘랑 얘는 더하기 해주셔야지. 더하면 8, 6이냐? 이렇게 됐지? 양변에 2분의 1을 실수 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네. 됐죠? 됐죠? 그 다음 자, 이건 어떻게 할까? A 더하기 B의 4제곱이야. 어쨌든 A 더하기 B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은 이게 다항식에서의 이런 곱셈 공식이야. 이제 다들 잘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행렬은 곱셈 공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전개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또한 결국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게 돼 있어. 암기해란 아닌데 외워지게 돼 있어. 많이 하면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이걸 전개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2AB는 아니지만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다. 행렬에서는 행렬 나름대로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게 돼 있어. 뭐 거의 벌써 지금도 대충 감이 올 수도 있고 얘는 전개하면 뭘까? 이거고. 이렇게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것들은 그래도 곱셈 나름 행렬에서의 버전으로 외워지게 돼 있어. 그래서 실은 이런 문제 딱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딱 들어있어서 지금 여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여기는 AB 플러스 BA지 두 식을 더하게 되면 방금 본 대로 요게 나온다라는 걸 빨리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맞지? 얘랑 더한 게 아까 이거 전개한 거잖아. 그지? 됐어. 그래서 그걸 눈치 까고 양변에 두 식을 더해 주시면 여기 1 되고 여기는 0이고 분수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분의 2잖아. 편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 됐나? 그럼 4제곱 계산은 그러니까 행렬이 곱셈 교환 법칙은 안 되더라도 같은 행렬에선 상관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4제곱을 뭐 이렇게 쓴다던가 이건 괜찮지. 이런 건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4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는 고칠 수 있어. 교환 법칙을 쓴 건 아니잖아. 요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제곱, 즉 이거를 2번 곱하면 정답이네. 됐냐? 다시 말해 a 더하기 b의 4제곱은 제곱을 2번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네들은 이거를 2번 곱하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 됐지? 됐죠? 다음 장. 자, 다음 장부터가 이제 그거네. 곱셈 공식 없이 풀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봐. 자, 이 문제를 야, 몇 명이나 풀 줄 아는지 물어보겠어. 지금 보면 더하기를 알고 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알고 있고 AB 더하기 BA를 구하래. 그러니까 너네들이 1단원에서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대충 뭐 한 4라 해놓고 이거 구해라 했을 때 곱셈 공식 쓰지 말고 구해봐. 연립방 정식을 그것도 괜찮지. 그것도 괜찮아.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치? 근데 이제 이 방법은 2차 방정식 풀이 과정이 들어가겠지? 아마 집어넣으면 2차식 나와서 는 0, 는 0 해야 될 거 아니야? 행렬에선 안 먹히겠지? 행렬에선 이거 안 되잖아. 니들이 장난치던 그 0인자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건 너네들이 곱셈 공식 유도 과정을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쟤를 구할 때 자네들이 즐겨 사용하던 곱셈 공식이 요 자식이잖아. 맞아? 그치? 얘를 원래 어떻게 유도해서 썼던 거지? 를 알아야 얘를 그렇게 풀 수가 있겠지. 이거 어떻게 유도했지? 이 식으로 유도했지. 이걸 일단 전개하잖아. 즉 얘를 자 곱셈 공식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야. 그냥 너네들은 그냥 당시에 곱하기만 알고 있어. 그래서 얘를 다 전개를 하고 이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전개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실수는 당연히 yx나 xy나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상태로 exy를 쩌짝으로 이항시키면 나오는 공식이 방금 전에 본 요 공식이지. 완전 초반에 처음 막 곱셈 공식 배울 때 하나씩 다 보여줬었던, 그지? 맞지? 즉 곱셈 공식 유도 과정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얘를 전개해서 출발하는 거야. 다시 말해 지금 이거를 곱셈 공식 없이 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얘를 제곱하고 시작해야지. 얘를 제곱시켜서 요 안에 거를 전개를 하고 근데 요게 4니까 이러면서 얘를 구해야지. 맞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곱셈 공식을 못 쓰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하기 알고 있고 이거 하는 상태로 이 A, B, BA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제곱해서 시작해야지.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지금 얘가 2차 정사 2 곱하기 2 행렬이라 똑같은 거 2번 곱하기가 되지. 행렬은 양변 제곱도 조심해야 된다. 될 때가 있고 제곱하면 안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양변 제곱하면 안 돼. 만약에 이건 양변 제곱 못한다. 왜? 이걸 양변 제곱한다는 얘기는 좌변이야 뭐 A 더하기 B를 제곱한다 하면 되는데 우변은 1, 2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얘를 2번 곱한다는 소리잖아. 맞아? 근데 이게 곱셈이 안 되잖아. 이거 2 곱하기 1행렬이고 얘 2 곱하기 1행렬인데 곱셈이 되냐? 똑같은 걸 2번 곱할 수 있는 행렬이 있을 때만 제곱을 할 수 있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제곱하지 마십시오. 됐지? 쟤는 이제 2 곱하기 2니까 똑같은 거 자기 자신을 자기랑 한번 곱해도 되는 애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곱해서 계산을 하고 시작해야지. 자, 계산하자. 뭐냐? 2, 3, 6, 2 더하기 9니까 11. 됐냐? 그래서 얘를 제곱시켜 놓고 이거를 전개해서 아까처럼 전개해서 해야지. 다만 행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개를 2AB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2, 3, 6, 11이구나. 그런데 밑에서 옆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AB, BA를 구할 수 있지. 빼면 되지. 빼면 AB 더하기 BA 구할 수 있지. 됐냐? 그래서 여기 행렬에서는 그래 너네들이 곱셈 공식이 없었다면 앞에 있었던 모든 다항식 여태까지 풀었던 중간고사 때 곱셈 공식 쓰면서 풀었던 문제들을 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아주 소중한 공식이니까 잘 외워놓도록 해라. 3년 동안 쓸 거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가자.
이거랑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래. 아유, 실수였으면 곱셈 공식 이용해서 이거 구하고 저기 빼기 있으니까 실수였다면 요 곱셈 공식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지? 행렬은 안 돼. 따라서 얘도 그럼 뭐 시작해야 돼? 이거 양변 제곱하고 시작해야지. 이거 두 번 곱한 거 전개한 거 바로 쓰자. 저거를 두 번 곱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3, 2, 1 두 번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빨리 하자. 몇이냐? 9 더하기 4, 13. 그 다음 6 더하기 2, 8. 그 다음 6 더하기 2, 8. 그 다음 2 더하기 1이니까 5네요. 13, 8, 8, 5. 요래 놓고 풀어야 되는 것이. 됐냐? 자, 근데 이번에는 뭘 알고 있어? AB 더하기 BA를 알고 있네? AB 더하기 BA를 알고 있으니까 잘 줄 맞춰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구하려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죠? 더하면 되지? 위아래 쫙 더하면 바로 답 나오지. 됐냐? 이런 식으로 밑에 문제들은 다 이렇게 곱셈 공식을 못 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요 860번도 얘를 제곱하고 시작해야 되고 그런 식의 진행이 될 거야. 861번에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더하기 B를 알고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알고 있고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다 전개시켜 놓고 가야 돼. 일단 얘는 양변 제곱합시다. 제곱한 거 A 더하기 B 두 번 곱한 건 이제 행렬에서도 이렇게 바로 쓸게. 얘 두 번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3, 2, 2, 1 두 번 곱하면 11, 14, 7, 8 18 됐죠? 그 다음 얘는 뭐 그냥 놔두면 되고 그 다음 지금은 구하라는 놈도 전개를 해봐야지. 구하라는 게 이거거든. 얘도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쟤는 전개하면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위아래 보면서 전략을 구상해봐. 얘를 구하려면 이 두 개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일단 그렇지. 빼서 AB, BA를 구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AB 더하기 BA를 구할 수 있음을 네가 딱 보고 확인해야 돼. 자, 빼면 뭐냐? 5,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7, 5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계산을 잘 다시 한번 재배열해보면 A제곱과 B제곱이 같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는 빼기를 묶어주면 이거라고 좀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지. 따라서 구하고 싶은 건 얘랑 얘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지. 빼면 되지. 그치? 요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거잖아. 맞아? 그렇게 잘 구조를 보고 지금 6, 0, 0, 13에서 지금 구한 AB 더하기 BA 이거를 빼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잘 전개해 놓고 퍼즐 맞추듯이 맞춰야 되는 거야. 됐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곱셈 공식도 못 쓰고 이 짓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갑자기 웬 단위 행렬이야? 곱셈 공식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뭐가 안 돼서? 그래, 교환이 안 돼서. 즉, 교환 법칙은, 야, 오해하지 마라.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언제나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얘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교환 법칙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겠지. 맞냐? 됐어? 그래서, 요것도 어디에 잘 써놔. 이 수학에서 이것도 이제 또 까먹어가지고 또 한참 또 나올 때마다 설명하게. 아니, 이제 뭐 시간도 없다. 까먹으면 이제 그냥 곱게 틀려라.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로 그냥 주면은 참 고맙겠지만 저렇게 안 주고 돌려 말할 거거든? 그 돌려 말하는 대표적인 방법 총 세 가지인가? 알려줄 테니 잘 봐라. 원래 행렬은 곱셈 공식인가? 내 이래서 물어본 거야. 행렬이 곱셈 공식이 돼? 안 돼?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교환 법칙이 안 돼서. 그럼 바꿔 말해서 갑자기 어떤 문제에서 원래 안 되는데 니들이 배운 1학 중간고사 때 배웠던 곱셈 공식들 전부 다야. 갑자기 곱셈 공식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달아놨어. 이 말은 교환 법칙이 된다는 소리인 거야. 됐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데 막 잠깐만 행렬인데 곱셈 공식이 쓰여져 있네? 교환 법칙이 된다고 알려준 거야.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말로 쓰려면 좀 되게 표현이 길거든. 한 행렬을 예를 들면 상대방 행렬에 대한 몇 차식이든 상관없는데 한 행렬을 상대방 행렬로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 교환법칙이 돼. 몇 차식이든 상관없어. 1차식이어도 되고 3차식이어도 되고 되냐?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문제 조건에 만약에 문제 조건에 이런 조건이 하나가 걸려 있어. 만약에 문제 조건 중에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어. 이런 식이 하나 있다 치자. 됐지? 이거 잘 이해하고 써야 돼.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 식은 잘 보면 B로 정리해봐. 즉 B 빼고 다 넘겨봐. B를 제외하고 전부 다 상대 반대편 변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지. 맞냐? B를,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B를 A로만 표현했지. 여기에 막 이런 거 없지. B를 완벽하게 A로만 표현되면 교환법칙이 돼요. 됐어? 됐어? 자, 증명 과정. 이 증명 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 가끔 뭐 서술형 물어볼 수도 있어서. 단순해. 이 식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뭐 할 거냐 하면 우측에다가 A 곱해볼 거고 행렬은 좌우 구분을 잘 해줘야 돼서 양변에 뭘 곱할 때도 왼쪽에 곱할 거냐 오른쪽에 곱할 거냐 따져야 돼. 양변에 우측에다가 A 곱해볼 거고 좌측에다가도 A를 곱해볼 거야. 됐지? 자, 오른쪽에 A 곱하면 어떻게 돼? 오른쪽이면 이쪽이지 이쪽. 좌우 알지? 오른쪽에 A 곱하면 BA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쪽은 A밖에 없어서 실은 오른쪽에 곱하던 왼쪽에 곱하던 이쪽은 실은 그냥 딱히 상관이 없거든. 왜냐면 A밖에 없잖아. 맞지? 자, 다시 이 식에 왼쪽에다가 A를 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런데 여전히 이쪽은 왼쪽에 곱하던 오른쪽에 곱하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A밖에 없으니까. 됐냐? 따라서 우변의 모양이 둘이 똑같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얘도 똑같다는 얘기지. 자연스러운 정리. 됐냐?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행렬을 상대방 행렬로만 표현 가능한 모든 식들이 전부 다 교환법칙이 된다야. 얘도 딱 보자마자 아! 교환되는구나. 됐냐? 민서가 정신 차려. 뒤로 가든가. 됐냐? 요 2번 잘 이해하고 잘 써. 알겠어? 한 행렬을 상대방 행렬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교환법칙 된다라고 지금 증명까지 다 해줬어. 잘 기억하고 나올 때마다 잘 써야 돼. 그 다음 뭐 3번은 뭐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있는 김에 쓰자. 단위 행렬과 함께라면 얘와 함께 뭐라고 써야 돼? 얘와 함께라면 교환법칙 됩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던 거. 됐지? 어떤 행렬이든 단위 행렬이랑 붙여놓으면 그거는 그냥 교환법칙 가능. 됐지? 아까도 이건 앞에서 설명한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행렬에서 현재 너네 교육과정상에서 쓸만한 것들은 이 정도. 됐지? 그래서 교환법칙이 되면 이제 막 곱셈 공식도 사용해도 되는 문제라는 소리야. 자, 예를 들어 이거 봐.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봐봐라. 이거를 그냥 보니까 또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다 까먹고 이거를 세상에 여기다 다 때려박고 계산하는 인간들이 가끔씩 있어. 안 틀리면 답은 나오겠지. 근데 곱하기 몇 번 해야 돼? 여기서 한번 이거 3번이나 곱하기. 그게 아니지. 이거 많이 보던 공식이잖아. 뭐야? 합차 공식이지. 원래 안 되지. 근데 이 문제는 된대잖아. 자연스럽게 교환법칙 된다라고 알려준 거야. 됐냐? 그럼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는 게 계산이 편하지. 따라서 그럼 교환법칙이 되니까 A랑 B랑 등식을 이렇게 세워야지. A랑 B랑 곱한 거랑 B 곱하기 A 한 거랑 같구나 라고 이렇게 등식을 세워서 그나마 이걸 계산해야 조금 편하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 틀리지 않도록 1 마이너스 x 그 다음 3 3 마이너스 2x 그 다음 여기는
y-2고요. 여기는 3y-4지. 얘랑 그 다음 여기 1 플러스 3y 그 다음 x 플러스 u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잘 곱하기 해서 무려 식이 4개나 나오거든. 그 중에 가장 편한 거 잘 뽑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야. 잘 뽑아가지고 제일 편한 거 갖다가 뽑아서 쓰면 되는 거야. 뭐가 편해 보이냐? 당연히 노란색이랑 엮으면 x랑 y로 된 식이 나오고 그거를 뭐 얘랑 해가지고 연립 그래도 되지만 누가 그렇게 해? 이건 뭐가 제일 나아? 그냥 여기 x로만 돼 있는 것끼리 붙이면 되지. 가장 계산하기 편한 거를 골라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 y로만 되어 있는 요거 둘이 같다라고 하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지. 행렬은 등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네들이 제일 편한 계산 찾아서 하시면 된다. 됐지? 됐지? 아, 다음이 아니라 그거 다 똑같아가지고 이건 여기 너네들이 해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원래 안 되잖아. 원래 안 되지? 된대. 그러니까 뭐가 된다? 교환 법칙이 된다. 얘를 이 식 자체를 이용하는 거야. 얘네를 여기다 넣는 것보다 여기다 넣는 게 편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 똑같은 거. 됐지? 됐지? 자, 이거 해봅시다. 행렬,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조건이 이런 게 있어. 항상 생각해라. 이거는 원래 실수할 때, 실수나 이런 수책에서도 항상 말했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 힌트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아 더하면 0이구나 라고 쓸 수도 있고 넘겨서 x를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쓰임새는 많아. 보면서 생각하고 써야 돼. 그러니까 얘도 지금 ab 더하기 ba는 0이다 라고 이 자체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ab를 넘겨서 요렇게도 고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요렇게도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환법칙이, 그러니까 A, B, B, A 교환법칙이 되긴 되는데 대가가 있는 거네. 맞아? 쉽게 말해 뒤집을 때마다 마이너스 튀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되겠네. 됐냐? 그럼 그 성질로 잘 가봅시다. 기억. 그러니까 이거도 일반적인 지수법칙.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거랑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설명한 게 얘를 자기 자신을 4번 곱한 거라 이런 건 괜찮다 그랬어. 됐냐? 그치?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 중학교 때처럼 지수법칙 이렇게 쓰는 거 행렬에서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아니, 왜 안 돼가 아니라 얘가 저렇게 되는 원리를 보면 되지. 원래 제곱이라는 뜻은 자기 자신을 똑같은 놈을 2번 곱해라 라는 뜻이고 그래서 얘를 이제 괄호를 생략하고 써보면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이게 만약 실수면 교환법칙이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실수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실수에서 지수법칙 원리가 이거야. 근데 행렬은 여기서 막히지 여기서 일로 못 가. 교환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특이한 조건을 달아놨지. 교환이 저걸 된다고 해야 돼? 만다고 해야 돼? 뭐 하여간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직접 계산을 다 해봐야지. 기억부터 해보자. 즉 원리대로 가자. AB의 전체 제곱은 방금 말한 대로 AB의 전체 제곱은 AB를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2번 곱한 거고 근데 이 문제는 교환이 되긴 돼. 되긴 되는데 마이너스가 하나 나와야 되지. 그치? 뒤집을 순 있는데 마이너스가 하나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규칙인 거잖아. 따라서 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네. 따라서 기억은 틀렸네요. 됐지? 자, 그럼 니은은? 자, 일단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이거도 전개를 해봐야지. 얘가 과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까? 전개해보면 얘는 자 이것도 뭐 벌써 몇 번째야. 전개 바로 갑시다.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됐냐? 네. 그런데 여기 BA를 저 원리대로라면 뒤집을 수 있지? 대신에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뒤집히겠네. 이 문제에서는 맞냐? 네. 이러면 지워지는 거 맞지? A, B도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쪽만 뒤집어야지. 둘 다 뒤집으면 계산을 못 하잖아?
됐어? 어쨌든 여기가 지워지네. 그러면 니은은 정답이네. 됐지? 이 문제에서만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다음 디귿도 합시다. 이거 전개부터 하자. a제곱 마이너스 ab지. 그 다음 플러스 ba고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이야. 자, 위에 규칙대로 또 바꿔볼까? 자, 누구 뒤집을까? 얘 뒤집을까? 얘 뒤집을까? 아무나. 뭐 얘? 이거? 그럼 AB를 뒤집자. AB를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뒤집혀야지. 됐지? 자, 이러면 플러스 BA고 플러스 BA라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지? 틀렸잖아. 됐냐? 이런 조건은 이제 뭐 문제에 따라 그냥 잘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자네들은 무슨 뭐 케일리 해밍턴 정리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도록 할 테니까 정석대로 풀도록 해.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짓을 언제 많이 했냐면 제일 먼저 많이 했던 게 복소수에서 이 i에서 많이 했고 사주기. 맞아? 복소수에서도 많이 했고 너네들 저기 지금 기말고사 범위 그 3차 방정식 쪽에서도 많이 했지. 와, 6바퀴다. 그럼 이제 10을 6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4니까 얘는 오메가 4제곱이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이거만 여기 행렬 버전이야 이제. 규칙 찾기 행렬 버전이야. 즉 이 거듭제곱은 주기를 찾을 때 뭘 찾는 게 포인트야? 1이 나오는 순간을 찾아야 되지. 1이 나오는 순간부터 4제곱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맞아? 그치? 그런 식으로 반복성을 띌 수도 있고 반복성은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규칙이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그거는 뭐 없다. 계산을 해라. 대신 문제 보고 눈치는 까야지. A 10제곱을 구하래잖아. 뭐 설마 진짜 10번 곱하라고 하겠어? 맞지? 그럼 이제 자네들은 이제 직접 계산을 잘 하시면 돼. 자, A가 있네. 자, 그럼 A 제곱은 자, 뭐 처음이니까 처음은 계산을 좀 할까? A 제곱은 이렇게 똑같은 걸 2번 곱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또 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 4, 0, 1 됐냐? 그러면 A 세제곱도 가야지. A 세제곱은 계산 어떻게 하면 돼? A를 3번 곱하지 말고 위에 A 제곱 구해놓은 걸 이용해라. A 세제곱은 결국 A 제곱에다 A를 추가하는 거잖아. 위에 구해놓은 A 제곱을 이용해서 계속 연결시키면서 계산해 나가는 거야. 자, 이러면 1, 6, 0, 1이네. 됐냐? 이러면서 시작과 끝을 보고 A가 이거였고 A 제곱이 이렇게 나왔고 A 세제곱은 이렇게 나왔거든. 규칙이 보이냐 안 보이냐? 보여요. 만약에 안 보이거나 애매하면 또 계산하면 되고. 됐냐? 네. 규칙이 보이지? 어디에 있어 규칙이? 여기 1행 2열 성분의 규칙이 있지? 이씩 커지네. 맞냐? 세제곱일 때는 이 자리가 6이네. 그럼 4제곱일 때는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4제곱일 땐 몇일까? 8. 됐죠? 그럼 저기 구하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 그럼 10제곱은 몇일까? 20이겠구나. 이렇게 규칙 찾는 거야. 됐냐? 됐지? 자, 그럼 얘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계산 결과만 쓸게. 계산을 직접 해요, 잘. A가 이거지. 그럼 너네들은 또 이제 2번을 곱해볼 거야. 2번을 곱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규칙이 나왔을 때 그 규칙이 어떤 건지 정리도 잘해야 돼. 자, 2번 갔다가 안 돼. 적어도 3, 4번은 해봐야 돼. 자, 얘가 나왔으니까 다시 여기다 A 한 번 더 곱해서 세제곱까지 계산해보면 이게 나올 거야. 자, 어때? 실제로 너네들이 계산해서 여기까지 구했다 치자. 그럼 규칙을 딱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겠냐? 어떤 규칙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아? 이거를 지금 제곱으로 보는 게 낫지. 거듭 4가 2의 제곱이야. 9가 3의 제곱이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리하는 게 좀 더 안 헷갈리겠지. 27이 3의 세제곱. 항상 규칙 찾을 때는 계산 결과로 쓸 때가 있고 계산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을 살려야 규칙 보기가 편할 때가 있어.
이래야 보기 좋죠. 아, 그럼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이네. 그럼 10제곱은? 10제곱은 다 10제곱일 거야. 당연히 이걸 계산을 시키지. 2의 10제곱이야 1024인데 이거야 뭐 당연히 계산을 할 필요는 없을 거고. 됐냐? 됐지? 자, 그럼 얘도 해볼게. 자, 얘도 내가 이제 너네들이 직접 a제곱 막 계산을 했다 치고 결과를 한번 써볼게. 규칙을 잘 표현해봐. 얘를 이제 제곱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너네들이 또 실전에서 실제로 계산을 한 번 더, a를 한 번 더 곱하겠지. a를 한 번 더 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뭐가 좀 보여? 네. 보이면 확실하게 보이면 오케이. 요만큼이라도 애매하면 한 개 정도 더 해봐. 한 개 정도 더 곱해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보여?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냥 2를 밖으로 빼주면 되겠네. 됐냐? 그럼 얘는 4를 빼주면 되고 그 4가 2의 제곱이라 생각하면 규칙도 정리를 잘 해놔야 뭐 숫자가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a의 n제곱하고 식으로 표현해야 될 때 잘 쓸 수 있겠지. 얘는 그럼 8이니까 2의 세제곱이 밖에 빠진 형태야. 그럼 지금 해볼까? 만약에 a의 n제곱 그래가지고 n으로 표현을 해야 되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2의 몇 제곱? 앞에 규칙을 봐. 규칙을 보면서 제곱일 때 이 자리가 1이었고 a의 대문자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제곱이고 패턴을 보고 생각해. 그냥 막 듣지 말고 이렇게 딱 막 쓰면서 막 그냥 대충 쓰지 말고 자 끝까지 잘 보면서 이렇게 됐냐? 1 차이지. 그래 놓고 여기는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써도 좋고 얘가 a잖아.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이건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될 거야. 됐냐? 물론 지금 이 문제는 그냥 a의 10제곱이나 구해라니까 쓰면 되겠지. 아, 그럼 2의 9제곱에 1 마일 1이겠구나. 됐냐? 2의 9제곱 정도는 문제에 따라서 뭐 계산을 해야 되면 계산을 하시면 되고. 됐지? 자, 해봅시다. 자, 얘도 그러니까 규칙 찾는 겁니다. a의 몇 제곱해야 100이냐 물어봤으니 너네들이 할 일은 이제 요게 a고 a 제곱은 뭐지? 이러면서 계산을 하셔야지. 됐냐? 그래서 잘 계산해 보시면 아마 얘는 패턴 찾기 괜찮을 거야. 얘가 이제 제곱을 계산해 보시면 요래 나올 거야. 됐냐? 됐지? 그럼 세제곱까지 그래도 안전하게 한 3개, 최소한 3개 이상은 해봐. 이러면 이제 확실히 나왔지? 됐지? n이 몇이야 그럼? 20. 얘도 마찬가지고요. 됐냐? 뭐 특이사항, 이런 거는 날먹해야지. 2번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많이 보던 모양이지. 2빵빵2면 이거 뭐야? 2 곱하기 단위 행렬 모양이네. 맞냐? 자, 이러면 이거는 금방이지. 그러니까 64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64를 빼내게 되면 1빵빵 1이라 64 단위 행렬이야. 이거는 그냥 규칙이고 뭐고 바로 찾으면 되겠네. 몇 제곱하면 되는 거야? 이제 외워질 때 안 됐나? 뭐 그래. 6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6이겠네. 됐지? 자, 얘도 봐봐.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a의 n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패턴을 찾아라 가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너네들은 그것까지 딱 파악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겠지. 직접 계산을 해서 a제곱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계산 틀리면 그냥 가는 거다. 계산 안 틀리게 조심해야 돼. 자, 대신 패턴이 어렵지 않지? 그냥 지수 따라 가네. 그럼 따라서 표현해보자. a의 n제곱이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1빵 n 1 됐냐? 앞에 찾은 규칙대로라면 됐냐? 그럼 이제 이대로 이제 식 쓰면 되겠네. 즉 a의 n제곱이 1 빵 n 1이고 여기에다가 x, y를 곱하면 3, 8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니 곱하자.
자, 이쪽 곱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0이니까 그냥 x. 아이고. 그 다음 여기는 nx 더하기 y지. 이렇게 되겠네. 됐냐? 얘가 지금 3, 8이다가 된 거라 x는 3, 이건 확정. 그럼 이제 얘가 8이네. 자, x는 3이니까 3은 집어넣어주자. 3n 플러스 y가 8이다. 이렇게 된 거야. 첫 번째 힌트에서 찾을 건 다 찾았어. 됐냐?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아직 안 쓴 힌트 있잖아. x가 알파, 말 돌려놨어. x가 알파고 y가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래. 근데 우리가 x값 하나 찾았지. 이게 지금 알파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베타는 몇인 거야?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네. 다시 말하면 베타가 y잖아 지금. y가 마이너스 1인 셈이라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겠네. 여기서 n값까지 3이라고 나오겠네. 됐죠? 여기 지금은 규칙이 뭔가 반복성이 있는 규칙이 아니라 그냥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 장이 이제 반복성이 있는 규칙이 될 것이야. 반복성이 있는 규칙, 약간 복소수 때부터 하던 거. 따라서 너네들이 주기성에 대해서 잘 이해는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 아까 전에는 그냥 쓱 넘어갔지만 이거의 한 헉은 오메가 했을 때 잠깐 복습 좀 해볼까? 얻을 수 있는 식들이 뭐지? 일단 혈내근 개념으로 같이 한근, 맞아? 그 다음 당연히 여기다 넣어도 되죠. 그래서 1을 넘긴다고 생각해보면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맞아? 오메가 바도, 그지? 그 다음 그냥 잠깐 쓴 김에 복습 좀 해보자. 이게 이제 곱셈 공식 써야 되잖아. 헉은 오메가들이 나온 곳을 좀 더 깊게 찾아보면 여기는 실근 나오는 자리잖아. 이건 아니고 여기서 나왔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인 거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지. 그래서 그게 이제 식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메가 바도 넣어도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까지. 딱 지금 하는 거. 맞아? 이거 갖다가 문제 막 푸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이때도 했었던 게 여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막 주기성 찾는 거 있었잖아. 막 A가 아니지. 막 오메가의 2026을 간단히 하시오 막 이런 거 할 때 주기성을 찾지. 그래서 이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정확히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양변에 오메가를 곱하면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다시 또 오메가 곱하면 5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다시 또 오메가 곱하면 6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몇이야? 1. 그럼 반복성은 언제 나와? 1이 나온 순간부터. 왜? 이 상태에서 양변에 오메가를 또 곱하면 7제곱부터 다시 오메가 1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주기성을 찾을 때는 항상 포인트가 뭐야?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지. 그럼 그걸 가지고 6제곱 대 1이야? 얘가 지금 위에 1제곱부터 시작하면 6바퀴 반복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6주기라고 그러잖아. 맞아? 그래서 2026 구해라. 그러면 이제 2026을 6제곱이니까 6주기니까 6으로 나눠서 너네들이 나머지를 관찰하지. 6, 3, 18, 46, 6, 7, 42에 나머지가 4네. 나머지가 4란 얘기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같은 거고.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라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요거면요. 자, 그래서 실수에서는 반복성을 찾을 때 계속 제곱해 나가면서 1이 되는 걸 찾아야 되지. 행렬에서 1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단위 행렬 2. 따라서 행렬에서는 거듭 제곱할 때 2가 나오는 순간, 다시 말해 1빵빵 1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순간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얘 보면 얼핏 보면 아까처럼 뭔가 규칙이나 패턴이 있을 것 같지 않게 생겼거든. 그러나 믿음을 가져야 돼. 분명 여기 막 50제곱 구해라 그랬으니 뭔가 있는 거야. 따라서 잘 계산하셔야 돼. 이때 계산 틀리면 또 마찬가지로 시간 다 베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거를 잘 제곱해서 계산. A제곱을 해보면 뭐 아직 뭐 딱히 뭐가 없어.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대신 계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규칙은 안 나오고, 맞아? 자, 그래서 너희들이 또 이제 세제곱을 하겠지. 그래서 얘를 세제곱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서 멈춰야지. 나왔지. 단위 행렬 모양이 나왔지. 정확히 쓰면 얘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지. 방금 전에 마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인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럼 실은 우리가 6제곱이 1인 거 중간 과정을 아까 내가 다 보여줬지만 이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지.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야.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란 얘기는 6제곱이 단위 행렬이겠구나까지 바로 점프 뛸 수 있지. 같은 원리로. 맞아? 따라서 몇 죽인 거야? 6주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예를 들면 A 4제곱은 그럼 다시 여기에 양변에 A 곱한다 보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5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의 패턴,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은 1번 정답은 뭐야? 6제곱일 때 가장 먼저 2가 나왔으니까 그 최소값 구하래잖아. 6이 되겠지. 1번 답은 6이고요. 됐냐? 그 다음 2번 답은 50제곱이네. 6주기인 거 확인했죠? 자, 50 나누기 6 하면 나머지 몇이냐? 6, 8, 48인가? 나머지가 2네. 따라서 A의 50제곱은 뭐랑 같아? A의 제곱과 같네. 됐냐? 따라서 A의 제곱은 아까 여기 계산해 놨죠? 이거 성분의 합, 2 더하기 7 더하기 0 하시면 정답. 됐냐? 그 다음 3번 A의 9제곱 있네. A의 9제곱은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 따라서 A의 세제곱과 같고, A의 세제곱은 저기 나와 있지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네. 그럼 따라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1 곱하기 XY 뭐 이런 거야.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단위 행렬에 XY를 곱하게 되면 얘는 결국 그냥 이거지요.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네요. 됐지? 이게 이거다 그랬으니까 XY 나오지.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 됐지? 자, 어쨌든 870번. 오랜만에 보는 이 성분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지. A가 이렇게 표현된 게 맞나 잘 확인하고 1, 2, 1, 2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인가 보네. 연습들 잘 해왔어? 야, 이건 너무 쉽잖아. 바로 가자. 여기 뭐야? 0.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는 0. 됐죠? 그래서 거듭 제곱 찾아야 되니까 제곱해야 되겠네. 자, 직접 제곱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괜찮은 게, 자, 제곱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0 계산해보자. 자, 0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0, 0. 그 다음 1, 아니지, 0, 0. 그 다음 마이너스 1, 0. 얘 바로 나왔네. 맞지? 제곱했더니 그냥 바로 마이너스 단위 행렬 나왔네. 그럼 반복성은 4제곱이겠네. 맞냐? 4제곱이 단위 행렬인 거 빠르게 확인됐지? 4주기. 따라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4. 됐냐? 자, 덧셈 갑시다. 그래서 이거는 복소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4바퀴 반복이면 4개 묶어서 한번 다 더해 보시는 거죠. 이게 쉬운 문제면 보통 4개 한 주기 더하면 0이지만 뭐 앞에 막 이런 거 붙여놓으면 아닐 때도 있고 막 그랬었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0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4개 더해보긴 해. 그럼 세제곱이, 자,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A. 4제곱이 단위 행렬.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 A야 A고. 이러면 이제 서로 까면서 0 되는 거, 0 행렬 되는 거 맞지? 한 주기 더하면 0이네. 그럼 이제 너네들이 확인해야 될 건 한 개수 확인해라.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1 같은 거 더해져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1이라 쓰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하나 쓱 더해져 있을지 잘 생각해서 한 개수를 봐야 돼. 그냥 냅다 이 숫자만 보지 마. 지금이야지 한 개수 2026개 맞지? 맞지? 한 개수가 2026개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4개씩 묶어내야 돼서 나누기 4 하시면 나머지가 2인가? 됐나? 나머지가 2란 얘기는 2개가 땅땅, 그러니까 딱 0, 0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지고 마지막에 2마리가 틱틱 남는다는 소리야. 맞아? 이 남는 2마리는 정확히 쓰면 뭐가 남는 거겠냐? A의 2025랑 A의 2026이 남을 건데 당연히 지금은 패턴상 얘가 A고 얘가 A 제곱일 거 아니야.
따라서 근데 a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라 이렇게까지 되겠네. 됐지? 그럼 이건 이제 계산하면 되죠. a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1빵빵1을 빼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 아이씨 줄이 안 맞네. 0, 마 1, 1, 0 빼기 1빵빵1 계산 틀리지 말고 잘 됐냐? 다시 10시